안녕하십니까. 이소번님, 9시 됐는데 기다릴까요? 아니면 진행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한 9시 5분쯤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희님. 반갑습니다. 비거스 이걸로 강의하는 건 처음이어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뒤로 가기 몇 번 하면 바로 튕겨 나가세요. 그럼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원래 오늘 이 강의를 거의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다시피 제 목소리가 지금 나갔어요. 제가 월요일 날 도전을 하나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꽤 센 도전을 많이 봤는데, 후폭풍으로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저녁에 어떻게든 하려고 방금 한 30분 동안 그걸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하다가도 아마 한 30분, 40분 하다가 중간에 제가 훅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나머지 부분들 파일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주시면 제가 파일 다 남겨드릴게요. 일단은 최대한 30분 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혹시 4분, 1분 남았습니다.
9시 5분. 시간 됐습니다. 오실 분들 나오신 것 같고, 일단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먼저 올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문자 한번 해주시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 파일이나 아니면 음성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7대 2대1 에너지 분배 법칙이고요. 저는 이제 저희 강의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지식 전달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점 체인지라고 하죠. 저한테 이제 강의라는 건 보통 관점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 기본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잠깐 다른 지점에서 네, 점을 바꿔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 정우라고 합니다. 네, 45기고요. 말씀하는 45기고 재밌게도 제가 2인자입니다. 죄송, 이거를 제가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잘안 보이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드문 보통 다 1인자들이신데 저는 등게 좀 2인자이고요. 네, 제가 지금 슬라이드 하는 도중에는 채팅창이 잘 안 들려고 그래서 채팅 해주면 끝나면 제가 채팅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은 부하율을 비우고 고요함을 채우다. 그래서 오늘 어, 강의를 들으실 때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사람들마다 세계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맞고 틀리다라는 렌즈를 일단은 잠깐 옆에 두고 한 30분 동안 저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대로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에너지고요. 부하 에너지 시간 관리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부하율과 시간 관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마스터마인드 그룹 대표님들이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조금 하고, 저만이 이제 에너지 법칙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이 네 가지를 한번 봐줬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저녁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혹은 매출은 나오는데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그대로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성장이 안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한 가지나 두 가지 해당하시면 어찌 보면 부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하의 개념이죠. 보통 부하라고 하면 일이 많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하는 어떤 거냐면 OS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두 뇌를 일종의 컴퓨터기기라고 보시면 에너지가 분산된 상태죠. 그러니까 일이 많다고 해서 분산되지는 않거든요. 이 예를 들어 하나 두 개씩 순서 내려가면 분산되지 않는데 부하라는 거는 이제 멀티탭으로 제가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멀티탭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동시에 이제 코드가 10개가 꽂아버리면 멀티탭이 당연히 네. 그래서 둔해도 똑같다는 거죠. 이 10개를 굉장히 분산된 상태로 한쪽이 아니고 여러 번 분산 상태로 너무 많은 목표나 너무 많은 하면 부하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정렬이 어느 정도 된다. 혹은 한 가지 목표로 쓰기 위해서 멀티탭을 10개 아니고 20개 꽂아도 만약 방향이 한쪽이다 하시면 이제 에너지가 생각보다 엄청 쓰인다는 거죠.
에너지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명확성이 확보되고 성취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시간이 3번이죠. 긴급도와 중요도를 구분해 가지고 네 가지 사변을 넣어 놨는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요? 가치라고 하든가 요런 개념이 많이들 혼돈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체 긴급하고 중요한 게 대체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게 어떤 느낌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현금 흐름 입장에서 그러면 돈의 개념으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익숙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하루에 안에 있는 시간을 네 가지 구분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낭비의 개념, 돈을 소비하거나 돈을 운영하거나 그럼 돈을 투자한다라고 개념이면 확 개념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라고 하면 필수 지출이라고 하죠. 시간에서 이게 일사분면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지키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과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 하면 미래 가치를 위해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비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 혹은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쓰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해서 예를 들어 카톡이 갑자기 띵동 울렸을 때 나도 모르게 카톡을 했을 때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줬기 때문에 받아치는 행동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쓴다고 하면 이 부분 시간은 보통은 위임이나 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으로 하죠. 저는 이걸 약간 속임수 시간이라고 해요. 혹은 현재를 망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쪽 시간은 많이 제거하고 최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통 부하가 크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부분은 이제 시간 개념이 아니고 에너지라고 하죠. 혹은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에 흐르는 전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쓰는 전기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면 보통 하루 4시간을 빈틈없이 채우거나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엄청 바쁜데 의외로 뭔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는 이거를 이제 급한 일만 많이 하다가 결국은 소방대원이 불을 끄려고 하다가 결국은 물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보통 뇌에서는 이제 번아웃이 온다 그러죠. 뇌가 뇌정지라고 보통 많이들 하죠.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오는데 에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 에너지 분배를 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높은 요런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 가치가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이어지면서 순이익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더 많은 일을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서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죠. 구조가 순이익을 결정한다라고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좋은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Q1, Q3, Q4라고 하거든요. 시간 관리 개념에서 첫 번째 비상에너지라고 하죠. 긴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일들에다가 즉각 대응하고 구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영역을 여기다가 사실 20%밖에 안 씁니다. 네. Q2 우리가 투자 영역이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영역, 하루에 가장 맑은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영역, 여기에다가 사실 에너지 측면에서는 70%를 투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종의 돈으로 치면 소비의 영역이죠. 소비의 영역을 최대한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쓰고 타인의 긴급함 이 부분 기본적으로 위임하고 거절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낭비를 다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의지가 아닌 환경 차단으로 최대한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훌륭한 성과는 좋은 에너지를 최대한 투자 영역에 가장 먼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네,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기에서 투자 영역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상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공부 요거는 기본값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하는데 첫 번째는 예방, 둘째는 설계라고 합니다. 시스템화라고 하죠. 이 두 개에 투여한 시간을 보통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 7대 2대 1 법칙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이죠. 네, 하루에 있는 전체 에너지에서 70% 엄청난 시간이죠. 네, 여기에서 2, 4분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영역에 쓰는 거죠. 그래서 오전 기상 후 10분 혹은 2시간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뇌 입장에서 에너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효율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에 보통 미래를 키우는 일 혹은 남는 것이 있는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웃풋을 만들거나 혹은 뭐 일기를 쓴다든가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스레드를 쓴다든가 보통 아웃풋을 많이 해당합니다. 혹은 시스템을 만들다든가.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여기 아웃풋에다만 시간을 쓰고 대신 우리가 뭔가를 뉴스를 보고 책을 보고 인풋이라든가 뭔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에는 시간을 안 씁니다. 요거는 나중에 쓰시는 거고 두 번째 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통 나머지 20% 에너지를 긴급 업무 혹은 당장 손실이 있는 거죠. 급하고 당장 오늘 안 하면 안 하는 일들.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개인사나 다른 대표님들 분들은 각자 이제 해야 될 업무들, 오늘 꼭 해야 될 업무들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죠. 이런 것들에 투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 3분면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본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급한 대로 이제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나중에 비중한 걸 하겠죠. 그래서 당장 안 하면 손실이 나는 일만 일단은 여기 오타가 20% 에너지로 빠르게 처리하고 사실 이 구간을 시간으로 봤을 때는 70%의 시간입니다. 70% 시간에 20%의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70% 쓰면 순이익률이 사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불만 끄다가 이제 번아웃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에너지를 처음에는 70% 쓰실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빼서 강제로 20%, 10%씩 여기 안에 있는 이제 70%에 있는 골든타임에 조금 조금씩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다가 70%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죠.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네. 타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보통 위임, 보완화, 시스템화라고 해서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여하고 대부분은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영역으로 만들어져.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를 여기 안에 있는 골든타임 70% 에너지를 쓰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카톡을 받는다든가 문자 받거나 아니면 이제 위임을 할 수 있는 집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보통 이제 시스템화하는 거죠. 제가 전에 10년 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했던 게 가게를 시스템화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설계할 때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이미 돼 있을 때는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이제 내가 없어도 가게가 돌아가긴 하는구나.' 그랬을 때 에너지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가게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데 실제로 가게에 들어가서 고기를 썬다든가 아니면 뭐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효율 저하를 감수하고 위임을 하고 조금씩 늘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하나씩 자동화하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줄어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법칙이 아니고 에너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법칙은 이겁니다. 에너지 70%는 골든타임,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한 개, 딱 하나예요. 쓰고 두 번째는 이제 20% 긴급 업무 꼭 필요한 이제 업무에 남는 시간에 몰아서 넣고 마지막에 10%의 에너지를 미 자동화 보안에다가 쓰는 거죠. 반복 없는 시스템과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조금만 이제 체크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주는 거는 제가 아래 쓰다시피 비율보다는 순서가 힘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비율을 쓸 때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순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골든타임 70%를 하루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앞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타임에서 쓰는 영역에서 전날 저녁에 사실 이튿날 아침 내가 이 골든 타임에 무엇을 할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투자 영역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투자 영역은 자율성이라서 누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하게 돼요. 네, 일주일 안 합니다. 일주일 안 하잖아요. 1년 내내 뒤로 미뤄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은 항상 전날에 예약을 해둬야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을 꼭 한다를 적어놓고 알람까지 해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날 고든타임이 아웃풋 한 개 무조건 확정해놓고 내일 오전에 만들어야 할 것 한 개를 딱 정해둡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나 오늘 아침 뭐뭐뭐뭐 해야지 이런 고민을 사실 에너지의 최대 낭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가지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에너지를 체력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정신적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선택, 판단 이런 것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뭐 먹지? 혹은 뭐 선택이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저걸 뭐 많이 해야 될까? 이게 다 정신적 에너지거든요. 이게 은근히 누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사실 우리 뇌에 있는 많은 용량을 앗아가요. 슬그머니. 그리고 여기에서 최악의 에너지 낭비는 화 한 번 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에너지 고갈되실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한 두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이게 사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전날에 이걸 먼저 체크하고 이튿날 아침에 먼저 뇌를 깨웁니다. 네, 그래서 몸을 먼저 깨워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이제 심장박동수를 상승하는 거를 해서 최대한 뇌 쪽으로 피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각성화시켜서 뇌의 활성화를 빨리 도와줘요. 왜냐하면 저희 뇌 알고리즘은 사실 다들 24시간이 하루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과학적으로 이미 근거가 다 나왔겠지만 검색하시면 나오십니다. 인간의 알고리즘은 하루에 25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 항상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자면 항상 1시간이 더 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24시간으로 리셋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햇빛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위장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으로 인한 심장마비에서 뇌에다가 피를 주면서 뇌를 각성시켜주고 다시 시간을 24시간을 이 단계 없이 바로 업무 시작하면 약간 뇌가 몽해진 상태. 왜냐면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룸의 아웃풋, 인풋은 절대 금지. 유튜브, 뉴스, 강의 이런 것들 안 봅니다. 보는 거 일단 안 합니다. 그냥 실행입니다. 무조건 실행으로 갑니다. 이 실행은 보통 미래 계획입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자동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위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줄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딩, 클로드 코딩으로 자동화를 만드는 게 이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평소에 하던 급한 업무들이죠. 여기에다가 30% 에너지를 넣어주면 30% 에너지 넣는다는 이유는 사실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쓰는 것 같지만 체력적으로는 많이 씁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의외로 적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제를 두고 최대한 몰아서 빠르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팁은 이거는 저만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긴급 업무, 우리가 말하는 위임 업무거나 피해야 될 업무거나 차단해야 될 업무를 아침에 333 실드봇으로 해가지고 AI한테 줍니다. 아침에 내가 꼭 해야 될 일 5가지를 주고 AI가 이 뭐 부가율을 이제 즉각적으로 뜯어줄게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5개를 AI한테 주고 AI가 나한테 3개를 빼주고 나머지 2개를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이 AI 처리할 일 5가지 나열을 한 다음에 AI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미뤄도 되는 3가지를 자발적으로 선별을 한 다음에 실행할 일은 2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 안 하면 우리가 막 유임치할 일을 선별하는 구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시스템의 분리와 은닉이거든요. 의외로 이 방치한 일을 오늘 안 했는데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적용했을 때도 실제로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 3가지를 방치 안 했을 때 이런 횟수
불안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돼 있는 대표님들한테는 이게 가치로 돌아와서 오히려 수익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5회 이상 아니오가 누적됐을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 지휘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뭐가 이제 위임해도 되는 건지가 구분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한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대표님들한테 7대 2대 2를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일단은 대표님들 골든타임을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기상 후 2시간 뒤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뇌가 맑은가라고 이제 생각할 때, 어, 유난히 처리가 빠르고 졸리지 않을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이제 뭐랄까, 뭐 야행성인지 아니면 뭐 태양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테스트를 하면 하루 안에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상관없이 하루에 6시간만 채우면 되는 타입이어서 약간 좀 특이한 타입이고 어떤 분들은 약간 늑대형이라고 양익성이죠. 저녁에 에너지가 올라오신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에너지가 올라오신 분들 있고 이게 이제 맞춰서 골든타임 최대한 맞춰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그 시간 확보하고 갤린더 블록을 이게 시간 블록이라고 하죠. 시간 블록을 해서 설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뇌 입장에서 보통 하루에서 뇌를 우리가 많이 쓰고 저녁에 쉬면 뇌가 회복을 됩니다. 회복이 되면 에너지가 충전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리셋되면서 보통 1시간, 2시간 되면 24시간 다시 리셋되거든요. 리셋된 상태에서 사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사분면 본진 한계를 전날에 미리 정해놓고 미래를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 한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해도 되지만 1년 후에 남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는 보통 책을 쓴다는 걸 많이 얘기해요. 이런 거죠. 책을 오늘 한 페이지 쓰고 내일 한 페이지 쓴다 해가지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65에 한 장씩 쓰면 365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 많은 것이 남겠죠. 나의 1년치 기록이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영역입니다. 지금에는 티가 안 나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게 누적 되다가 나중에 1년 되면 엄청난 누적 효과를 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제이커브라고 하죠. 네. 요 일들을 아웃풋에 정해놓고 70% 에너지를 쓰고 보통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웃풋을 하고 매일 아침 아웃풋 한 개를 확정하고 내일 골담에 만들 것을 한 개 하고 지금 바로 적고 전날 저녁에 지금 오늘 저녁 적으면 내일 아침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아침 이것만 열면 되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5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당장 내일 아침 가 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적어 놓고 그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딱 정해 놔 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막 쏟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님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대표님이 처음에 직면했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열심히 하는데 오더도 엄청 많고 이 대표님 크몽 10년 차 개발자분이시거든요. 저희 사지복이 대표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크몽에서 상위 2% 되는 중이에요. 오더가 엄청 많은 오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이 거의 3억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계속 일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쓰고 했는데 결과치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병목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내분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드는데 딱히 해결책이 없고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대표님이 7대 2대 1 순서를 설정해 놓고 시간 분배를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네, 그리고 대표님이 이걸 실제로 했을 때 한 달 정도 그 한 달에 매출이 3배로 올라가고 근데 순수익이 4배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시간을 반으로 줄어들어서 딥워크 시간이라고 하죠.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200% 올라갔고, 긴급 급하게 채워내야 될 것이 한 67% 정도 감소되는 거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지력을 못하는 구조였고, 그리고 이제 급한 시간이 12시간이고, 투자 시간이 5시간, 그리고 주 25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제 구조를 바꾼 다음에, 네, 그 긴급한 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들고 4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4시간을 투자 시간에, 이분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에 훨씬 많이 쓰면서 매출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가고 의외로 시간도 더 남는, 예, 구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보시고 이제 요걸로 이제 끝나시면 먼저 이따가 한 30분 정도 하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말씀해 주면 제가 사후에 이 에너지 분배 실전 워크 적는 거를 드리고, 이제 후기 작성과 같은 경우에는 1대1 부하율 진단 30분 세션을,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운이 아니라 구조를 성공하는 사람이, 구조를 성공하는 대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다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주거나, 좀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관점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해당용 컴퓨터로 듣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글 쓰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딱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 부하라는 거는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순서가 애매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중요하게 딱 세 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도 시간 관리를 했는데, 이걸 돈의 개념으로 넣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에너지는 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네. 의외로 우리가 많이들, 저는 이걸 착각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쓰는 것 중에서 감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어떤 거를 판단했을 때,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의외로 많이 소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사실, 저도 약간 이제 집착이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화가 많이 날 때 에너지 고갈화 되는 거를 이제 A그랑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간과 에너지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에너지는 에너지고 시간은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많이 쓴다 해서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쓸 때가 있어. 특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을 때. 네, 맞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좋을 때는요, 효율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역으로 에너지가 좋으신 대표님 한 분 만났는데, 최승임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보통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지쳐하시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2시간 정도 했을 때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솟아나면서 다른 걸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 에너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일단은 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들 가지고 있는 레인지를 먼저 이제 옆에다 두고, 저라는 선글라스를 먼저 끼고 다시 에너지의 상태를 보면서 인식하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 생각에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화를 냈다. 했을 때 일반 평소에 있는 것보다 에너지가 얼마나 더 많이 쓸 것 같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렸는데 답글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평소에 에너지 한 5배 정도 씁니다. 네, 맞습니다. 70% 어, 그 정도까지 쓰시네요. 네, 비슷합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우리의 몸의 맞습니다. 욱 올라옵니다. 네. 의외로 이 이거라는 감정이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찢어갑니다. 뺏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거고 머리가 하얘지고 에너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고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에너지라고 하면 감정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시면 여기 안에 체력적인 에너지와 감정적인 에너지가 동시에 같이 빠집니다. 네. 참 재밌는 건 이 두 개의 합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총 에너지가 10이 있어요. 근데 내가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7을 썼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2를 썼어요. 그럼 에너지가 1이 남죠. 이럴 때 우리가 의외로 감정적으로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미 체력적으로 7을 다 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지?라고 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내가 오늘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필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거나 혹은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있을 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워서 딱 10분 정도 쉽니다. 네. 그럼 10분 정도 딱 쉬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체력적인 에너지, 왜냐면 뇌는 멈춰 있을 때 에너지를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게으른 것도 예, 착각입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뇌의 에너지는 뇌를 멈출 때 쉬거든요. 뇌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뇌를 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속임수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몸이 가만히 있으면 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몸이 가만히 있는데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잖아요.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을 다 하고 쉰답시고 잠깐 어디에 앉거나 해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다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뇌가 멍할 때가 있어요. 예. 뭔가를 판단하거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는 거는 판단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선택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잘못한 선택이 오히려 중요한 일을 더 급하게 만들어 중요하고 급한 일로 가다가 결국은 불 끄는 일이 만들어지는 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라리 뇌를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인간은 하루에 35,000 번을 생각하는데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겠죠. 그래서 산책을 하고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5 분, 10분 동안 명상을 한다든가 혹은 어딘가 벤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 풍경만 본다든가 네, 다 되거든요. 이러면 뇌가 의외로 사고를 안 해요. 그러면 뇌가 쉬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러니까 뇌에 있는 코드를 잠깐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단기를 잠깐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쉬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차단기를 이제 올리면 뇌가 작동하니까 그때부터는 판단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가 되고 의외로 기분이 가벼워지면서 일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긴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일이 많아서 힘들 때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A를 했다가 B를 했다가 C를 했다가 다시 A를 했다가 B를 했다가 C를 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실수를 이제 2번 한다든가 예. 한 번 천천히 하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좋거든요. 그런데 한 번 빠르게 한다고 한 번 하고 '아이 아차.' 싶어서 실수하고 다시 또 한 번 했을 때 이럴 때 에너지가 사실 3번 씁니다. 왜냐하면 어 일반 분들은 자기가 멀티라고 보통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어 심리학적으로나 에너지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는 인간의 뇌는 기계의 입장에서 멀티가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뇌는. 그러면 어떻게 멀티가 되냐? 저도 멀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멀티란 개념이 어떻게 말하면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빨리빨리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설거지를 하다가 다시 갑자기 와서 세탁기를 돌리다가 갑자기 다시 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자칫 보기에는 이게 멀티가 된 것 같지만 뇌가 굉장히 과부하된 상태에서 에너지와 에너지를 코드를 아까 제가 뇌를 멀티탭이라고 했잖아요. 코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실 에너지 손실이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전환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바꿔치기 여러 번 하다 보면 한 가지 일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일을 다 하고 다시 세 번째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간을 쟀을 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요거를 한번 실험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체감해 오실 거예요. 물론 여기에 최적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체인지를 빨리 하셔서 굉장히 멀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보통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네.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고도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나머지 에너지에다가 투자 영역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대표님을 성과된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도와드린 부분 딱 그 부분이에요. 이분이 MBTI가 ENFP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이제 닥치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모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 뭔가를 찾고 그리고 이거 어디 있지? 라고 이제 찾다가 한 5분, 10분 하다가 여기 있네? 못 찾겠다. 그럴 바에 내가 또 하나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맞춰드린 게 먼저 이제 투자에는 영역 시간을 딱 정해놔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카톡 안 하고 방해라 금지 모드 하고 그리고 모든 외부인 걸 차단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약간 스트레칭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뭘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애들 보내고 등산을 하고 이제 1층에서 계단 타기 해요. 26층까지 계단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냉수 샤워를 한 다음에 명상을 쭉 하고 하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쭉 회복돼요. 그리고 일에 딱 투입해요. 그리고 11시 딱 끝난 다음에 이 에너지 70%를 거의 쓰거든요. 엄청 집중력 높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오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쭉 하고 이제 사무실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저만 말했네.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절대. 순서의 문제. 네. 휴대폰 때문에 집중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를 하려면 핸드폰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하는 속임수 영역이긴 하는데 어, 어떤 영역이 속임수 영역이냐면 이거 조금 해야지, 조금 하고 그만해야지 할 때 나도 모르게 쭉 빠지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표님도 이제 인스타를 이제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기 때문에 인스타를 잠깐 해야지 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휴대폰 때문에 집중이 깨진다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면. 카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오. 네. 샌드위치 가게면 정신없는데. 이것저것 오더가 많고 하니까.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샌드위치 가게 운영하시고 홍보하려면 인스타, 스레드 등 SNS도 관리해야 했는데 유튜브 영상도 올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폰을 쥐고 사는데 사실 방해를 많이 받죠. 그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이러니까 띵동 하면 뭔지 모르고.
예. 어, 제가 2016년 1월 5일 날에 육회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 11월 달에 그만뒀어요. 한 10년 했거든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핸드폰에 울리면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일을 했을 때 저는 아침에 핸드폰을 꺼놓고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핸드폰 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근하고 핸드폰을 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음 모드를 하거나 방해 모드를 하고 핸드폰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그맣게 팁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 홍보, 스레드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제 공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필요하긴 하는데 인스타 공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더가 많으니까 내가 인스타 공구를 했을 때 실시간으로 손님들이 피드백을 보는데 가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스타나 스레드나 SNS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 시간에 관리하는 거랑 업무 후 시간에 관리하는 거랑 혹은 업무 전에 시간 관리하는 거랑 사실 경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간에 안 보면 그죠? 급한 일인데 급하니까 불안하니까 이걸 안 보면 뭔가 이제 놓친 것 같은 느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3의 영역이에요. 예, 잠시만요. 이거예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저는 이거를 착각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거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카톡에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쇼폼하고 이제 그 오픈 채팅 중에 여기에 이렇게 전체라는 화면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옆에 차트가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에다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음소거 해버려요. 그리고 방해 금지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만 이제 알람을 울리게 하고 문자가 오게 울리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무음으로 처리해.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는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일반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울려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울리게끔 분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중요도라고 생각하면 핸드폰 보고 다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니까 이거를 보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안 하고 일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보는 게 이득인지. 근데 어,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그 대표님은 샌드위치 가게니까 엄청 바쁘시죠. 샌드위치는 제가 아는 대표님도 샌드위치 해가지고 월 매출이 한 8천인가 1억 정도 나오시는데 두 분이서 완전히 불타오르시더라고요. 네, 일반 집들보 샌드위치 가게가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가게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샌드위치 가게에 대한 그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예, 전체 매출에서 이제 그 변동비만 뺀 비용을 우리가 한국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샌드위치 가게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보통 샌드위치 가게 대표님들이 어 저기 뭐지? 그 단체 주문 하거나 아니면 그 있습니다. 예. 보통 대표님 승인 대표님이 지금 저희 그쵸 단체 준비하고 있고 어 보통은 개인이 아니고 기업으로 많이 가시거나 그 보고 뭐라 하더라? 케이터링 쪽으로 많이들 빠지시더라고요. 그 뭐 뭐라 하더라? 샌드위치를 그 기업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모임
이런 데 단체를 해서 이제 나가면 그나마 이제 순이익이 조금 올라간다 하긴 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나 안 나는데 뭐 있던데 샌드위치에서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그 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 근데 많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서원 대표님이 샌드위치를 하면서 사실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잘만 보시면 의외로 반복적인 것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식업에서는 이거를 매뉴얼화라고 하거든요. 반복적인 거를 매뉴얼화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본회에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가게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도구가 내 손 반경 1.5m 내에 다 있어야 돼요. 물론 가게가 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구역을 정하는 거죠.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에는 이 일만 하고 이 구역에는 이 일 하는 이제 도구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선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도 언제 매출이 있으시니까, 예,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쵸.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습관, 그쵸. 전날에 예약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을 미룬다는 거는 사실 어, 자발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유 파일일까? 잠깐 여기죠. 투자 영역, 미래를 만드는 시간. 대부분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효율적이 좋은 건 미루면 나중에 할 일이 쌓여서 중도가 높지 않은데 시간은 엄청 쌓여. 맞습니다. 이거는 보자 먹고 나올 뻔했어. 대표님들은 오늘 저녁에 내일 해야 할 한 가지를 딱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정해요. 그리고 이거를 알람에 넣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뭘 해야 될지를 미리 알람에 넣어 놓거든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 보이시나? 8시 45분. 저는 이런 데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애들이 저는 저녁에 이제 알람을 올려놔요. 자기 전에 아침 먹을 것과 입을 것, 책가방 미리 준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애들 키울 때 제일 힘드실 때 애들이 저녁에 이제 안 자고 놀아서 애들 이제 옷 챙기고 니트는 아침에 막 옷을 챙겨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입에 막 쑤셔 넣어야 되고 뭐 먹을지 막 물어봐야 되고 막 책가방을 해야 되고 저는 이거를 전날 저녁에 자기 전 한 15분에서 30분에 알람을 설정해요. 그래서 이 알람이 울리면 모든 걸 수도하고 애들한테 제가 가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걸 하나씩 이튿날 거 준비해요. 그러면 이튿날 어떤 생각이 나면 일어나면 애들이 뭘 먹을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전날에. 그리고 이튿날 입을 옷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원래 머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미리 놓아진 옷을 미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할 일을 미룬다는 거는 사실 반대로 말씀하시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을 먼저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제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급한 일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급한 일 중에서도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한 게 바로 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누수라고 하죠. 이 일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을 하고 구조를 짜고 실천을 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혹시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따가 제가 그 카톡 있으니까요.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1대1로 연락드려도 됩니다. 4분 남았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보통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죠. 이 일은 기본적으로 예약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르멜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거 뒤로 밀어놨다가 봐봐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갑자기 급한데 중요한 일로 변해요. 그러면 그 일이 바로 이제 불난 일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끄다가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오히려 중요한 일을 못하고 내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뇌를 쉬고 싶어가지고 쉬는 걸 찾다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소임수 영역. 네,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몸은 이제 그나마 쉬는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다가 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일에다가 투자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 투자의 영역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합니다. 내일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 하면 한 달 안 하고 한 달 안 하면 1년 내내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뇌 속에서는 급한 일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외로 한 절반 정도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이런 일들을 최대한 위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를 보존해서 에너지를 다시 투자 영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위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일을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일을 이런 반복적인 일을 누구한테 맡겨놓거나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투자의 영역의 일이거든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에너지를 다 쓰고 저녁에 하려고 하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영역에 있는 일은 무조건 최우선 확보하고 전날 저녁에 예약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람으로 넣어 놓으세요. 아예. 그래서 대표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를 아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내일 뭐 해야지라고 아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미리 순서를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개운하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편해져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만도 어렵다. 그러면 빠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AI 많이 쓰시죠? 혹시 대표님들 AI 쓰시나요? 챗GPT. 네. 여기 뭐 챗GPT 안에 보시면 여기 녹음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녹음으로 말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잡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 일어나서 애들한테 밥을 차려놓고 가지채를 만들고 밥을 만든다. 애들 샤워하고 옷 입고 그다음에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내일도 좀 해야 되고 명도 좀 해야 되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리스트로 한번 중요도를 맞춰가지고
표로 만들어 줄래?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 우선순위를. 물론 이거는 약간 편법이긴 하는데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네. 아직 구조적으로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더 효율적인 버전으로 먼저 뭐뭐뭐 해야 되는지 얘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리스트를 짜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킥입니다. 이거를 시간을 블록화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는지 쭉 나와요. 요거 그때 샌드위치 하는 대표님이 50대 분이신데 자기 아침에 해야 할 일 너무 많은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많이 낭비할까 봐 아침에 운전하면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얘가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거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얘가 만들어 줬거든요. 그 대표님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일단은 내일 뭘 해야 될지가 순서가 잡혀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순서예요. 뭘 먼저 할지, 뭘 후에 할지.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 급하든 급하지 않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걸 먼저 하시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급한 게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전날에 예약을 해놓고 챗GPT랑 대화를 하고 리스트를 짜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에너지 차원에서는 에너지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할 거 없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에너지를 안 써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면 대표님의 하루가 의외로 맑아지는 이런 경험을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10시 2분 됐습니다. 혹시 또 질문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자를 공유해 드릴게요. 강의자들은 PPT는 제가 공유 다 해드리고 혹시 워크시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제가 짜드릴게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수정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네, 얼마든지요. 제가 단톡방 2개 내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후기는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첫 번째, 부하에 대한 개념. 많아서가 아니라 동시에 너무 많은 걸 했었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에 강의를 들어주신 지적인 펜더님, 조원님, 야무진 pen 네. 승희 대표님 오셨네. 승희 대표님, 빠른 포일러님, 현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대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맞다. 아까 이거 안 들려. 소리만 나구나.